노인네들, 그만두시오. 여긴 꽃밭이 아니라 주차장이 돼야 할 자리요. 개발업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봄바람을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잊었던 목소리가 다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입니다. 은퇴한 지 3년째, 저는 더 이상 김 과장도 김 부장도 아니었어요. 병원에서는 73번, 은행에서는 412번, 관공서에서는 그저 접수번호였죠. 마치 세상이 저를 지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봐도 젊은이들만 나오고 신문을 펼쳐봐도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들 뿐이었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는데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더욱 심해졌어요. 냉장고 앞에 붙어있던 장보기 메모도 현관문에 걸려있던 외출 일정표도 모두 사라졌죠. 집안은 조용했고 제 마음도 그만큼 조용해져 갔습니다. 동네 슈퍼에서도 저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어르신,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알바생의 목소리에서 저는 그저 수많은 노인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45년간 회사를 다니며 수백 명의 부하 직원들을 이끌었던 제가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울을 보면 낯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등이 굽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으며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패였어요. 그 노인이 바로 저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혼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존재도 그렇게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됐어요.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는, 아무도 제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는 그런 날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 오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아이가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8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랑 나무 심어주세요.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이 작은 아이가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걸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어른들도 많은데 말입니다. 나무를 심는다고? 네, 엄마가 그러는데 나무를 심으면 지구가 건강해진대요. 그런데 저 혼자는 못하겠어요. 아이의 눈망울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었죠. 어디에 심을 건데? 교회 뒤편에 빈 땅이 있어요. 거기에 예쁜 꽃나무를 심으면 좋겠어요. 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제 팔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졌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누군가 제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준 게 말입니다. 할아버지 손이 크고 따뜻해요. 나무도 할아버지 손을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작은 존재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격스러울 줄은 몰랐어요. 좋아.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그렇게 저는 아이와 함께 교회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버려진 듯한 공터의 잡초만 무성했지만 아이의 눈에는 그곳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보이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작은 철쭉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아이는 흙을 파는 제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고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나무를 다 심고 나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나무가 꽃을 피우면 정말 예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심은 건 나무가 아니라 희망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일 그 작은 철쭉나무를 보러 갔습니다. 물을 주고 주변 잡초를 뽑고 때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무를 바라보기도 했어요. 신기하게도 그 시간들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어요. 교회에서 나오던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 이 철쭉나무 참 예쁘네요. 누가 심었어요? 제가 심었습니다. 와, 정말 잘 심으셨네요. 저도 꽃을 좋아하는데 혹시 같이 가꿔봐도 될까요? 그렇게 박할머니가 합류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최 아저씨가, 그 다음 주에는 젊은 엄마 한 분이 아이와 함께 나타났어요. 어느새 우리는 작은 모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이름을 지어볼까요? 박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푸른 손 모임이 어때요? 젊은 엄마가 말했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공동체가 시작됐어요. 주말마다 모여서 꽃을 심고 잡초를 뽑고 때로는 그늘에서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이야기도 나누고 웃음도 터뜨리고 서로의 안부도 물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됐습니다. 오늘은 무슨 꽃을 심을까? 누가 또 올까? 우리 정원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손에 흙이 묻어도 좋았고 햇볕에 그을려도 좋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주름은 있었지만 눈가에 웃음기가 돌았어요. 등도 조금 펴진 것 같았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우리 모임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외로움에 지쳐있던 이웃 할머니, 육아에 지친 젊은 엄마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중학생, 심지어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던 직장인 아저씨까지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이곳에 왔지만 함께 흙을 만지고 꽃을 키우면서 하나가 되어 갔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중학생 민수가 제가 만든 화분 받침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45년간 사무직을 해오면서 잊고 있던 저의 손재주가 이곳에서 다시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정원이 이렇게 예뻐졌어요. 젊은 엄마 수진 씨의 말에 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토요일 오후가 되면 자연스럽게 모였습니다. 각자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와 나눠 먹고 정원 일을 하고 때로는 그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할머니는 옛날 이야기의 명인이었고 최 아저씨는 시사 문제에 해박했습니다. 젊은 엄마들은 요즘 아이들 교육 이야기를 하고 민수는 게임과 유튜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세대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달랐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했습니다. 그 작은 정원에서는 나이도, 직업도, 학력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는 동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영웅들 같아요. 어느 날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영웅이요. 네, 이 황폐한 공터를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든 것만 봐도 영웅이죠. 작지만 분명한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영웅이라니 평생 평범하게 살아온 저에게 누군가 이런 말을 해주다니요. 우리 정원에는 이제 철쭉뿐만 아니라 장미, 코스모스, 해바라기까지 다양한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예쁜 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오후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리 정원에 나타났어요. 그들은 줄자를 들고 이곳저곳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어르신. 이 땅 개발 계획이 확정됐거든요. 곧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개발 계획이라니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가꾼 정원을 어쩌겠다는 걸까요? 그날 저녁 급하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두들 침통한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박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개발업체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모양이에요. 최 아저씨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개발업자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비싼 정장에 반질반질한 구두, 그리고 오만한 표정을 지은 중년 남자였어요. 노인네들, 그만두시오. 여긴 꽃밭이 아니라 주차장이 돼야 할 자리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애써서 이 정원을 가꿨는데요. 수진 씨가 항의했습니다. 애써서요? 재미있군요. 여기서 꽃놀이 하는 걸로 얼마나 벌어드립니까? 주차장으로 만들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수익이 나는데 말이에요. 개발업자는 우리를 무시하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어르신들, 현실을 보세요. 여기서 몇 송이 꽃 피운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차라리 유용한 일을 하시죠. 유용한 일이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나누었던 웃음과 함께 흘린 땀과 서로에게 건넸던 따뜻한 말들이 유용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그 순간 저는 다시 작아지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 옛날 번호표로 불리던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던 그 무력한 노인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용기였을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개발업자의 비웃음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노인네들이 무슨 큰일이나 한다고. 그 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어요. 젊은 날의 제 목소리였습니다. 김 과장, 이번 프로젝트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장님, 우리 팀 하나만 믿고 맡겨주세요. 이 정도로 포기할 김 부장이 아니잖아요. 그때 저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회사에서 가장 어려운 프로젝트도, 가장 까다로운 고객도 제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저는 이렇게 작아진 걸까요? 언제부터 포기가 습관이 된 걸까요?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힘없는 눈빛. 하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45년간 온갖 어려움을 헤쳐온 그 불굴의 정신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끝난 사람이 아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크게. 나는 끝난 사람이 아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옛날의 김 부장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정원에 나가보니 다른 분들도 이미 와 있었어요. 모두들 어두운 표정이었지만 제가 나타나자 조금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들인가요? 제 목소리에 모두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45년간 회사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절대 무릎 꿇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저들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인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힘을 모으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있어요. 바로 정의로운 마음과 끝까지 해내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제 안에 불도저가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마을 주민들을 만나 우리 정원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이곳이 단순한 화단이 아니라 공동체의 소중한 공간이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정말 몰랐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이었다니.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박할머니는 서명 운동을 제안했고 수진 씨는 SNS를 통해 홍보했습니다. 최 아저씨는 법률적 조언을 구했고 민수는 젊은 친구들에게 소식을 퍼뜨렸어요. 일주일 만에 500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해 준다니요. 지역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고 신문 일면에 우리 이야기가 실렸어요. 마을 정원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개발업자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사 일정을 앞당겨서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사에 들어간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우리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평화 시위를 합시다. 제가 제안했어요. 월요일 새벽 우리는 정원에 모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우리 정원을 지키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우리는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제가 확성기를 들고 말했어요. 그때 시장님이 나타났습니다. 언론의 관심과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개발 계획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한 달 후 공식적으로 개발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우리 정원은 마을 공동정원으로 공식 지정됐고 시에서 관리비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해 가을 우리 정원에서 첫 번째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함께 노래하고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저는 마을의 정원지기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정원으로 나가는 것이 저의 일상이에요. 꽃들에게 물을 주고 찾아오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꽃 이름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저를 정원지기 할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김 과장도 김 부장도 아닌 정원지기 할아버지. 이 이름이 제게는 어떤 직함보다 소중합니다. 어제는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가 아기와 함께 정원을 찾았어요. 할아버지, 저희도 꽃 가꾸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또다시 벅차올랐어요. 여전히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이야. 정원에는 이제 사계절 내내 꽃이 핍니다. 봄에는 철쭉과 벚꽃, 여름에는 해바라기와 코스모스, 가을에는 국화와 단풍, 겨울에는 동백과 수선화가 피어나요.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곳에 피어나는 사람들의 웃음입니다. 외로웠던 할머니들의 웃음, 스트레스에 지쳤던 직장인들의 웃음, 스마트폰만 보던 아이들의 웃음이 이곳에서 꽃처럼 피어나고 있어요. 때때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그 아이가 제 손을 잡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그 작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저는 여전히 번호표로 불리며 텔레비전 앞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찾아오기도 하고 가장 작은 씨앗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도 하니까요. 이제 저는 알겠어요. 제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은퇴한 노인이 아니라 마을에 숨겨진 영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오늘도 저는 정원으로 나갑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의 웃음을 피워주고, 누군가의 봄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피어나길 기다리는 수많은 꽃들이 있고, 저 같은 정원지기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